저희들도 참 난감해요. 일반 산부인과에 비교하면 당연히 특화돼 있죠. 안녕하세요. 서울 IVF 난임 쪽 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이경훈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난임병원 찾으시는 분들에게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난임 전문 병원과 일반 산부인과 난임센터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병원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난임 전문 산부인과와 일반 산부인과의 난임센터, 이 사이에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난임을 전문으로 보는 산부인과는 난임 진료에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난임 부부에 집중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약도 거의 100%로 예약해서 보고 있고요. 토요일은 워낙 집중되게 환자를 보고 있으니까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진료가 가능하죠. 그리고 출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진료가 시작돼요. 일반 산부인과 대비해서 우리 병원이 어떠냐라는 건 기술적인 측면을 말하는 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난임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 시술은요, 일반 산부인과에 비교하면 인공수정도 가능하고 실험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화돼 있죠. 다른 난임 산부인과 대비해서 특징을 대보라고 하면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 서울 IVF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되게 말하기 좀 난감한데, 왜냐하면 다른 난임 병원들도 대부분 최고의 수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의료기기도 최고의 수준으로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최신의 기계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가능하잖아요. 기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돈으로 시술 장비를 최고 수준으로 갖췄다, 이건 별로 메리트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장비를 어떻게 쓰느냐, 누구에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포인트잖아요. 저희 의원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점에서 정확하게 써주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률의 차이 없어요. 대부분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물론 저희 병원도 복지부에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항상 1등급이에요. 많은 난임 의원들도 대부분 거의 이제 1등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엄정한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임신율이 안 좋으면 당연히 환자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는 그런 1등급이냐라는 문제보단 누구를 집중해서 봤는데 1등급 위치에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 남성 난임을 주로 봐요. 고령의 여성, 남성 난임을 주로 봐서 저희는 복지부 등급 1등급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죠. 이것처럼 단순하게 성공률보다는 어떤 환자를 주로 봐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느냐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난임병원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니는 병원과의 케미인 것 같아요. 저희 환자분들 케이스도 그렇지만 다른 병원에서 잘 안 되다가 저희 병원으로 와서 또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병원의 그쪽 시스템에 맞는 케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신의 손은 아니잖아요. 모든 환자분들 다 와라, 내가 다 임신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단지 회색지대에 있는 그레이존에 있는 난임 부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잘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애매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쉬운 케이스, 쉬운 환자분들은 당연히 임신에 한두 번 돼야 되는데 중간 등급의 애매한 케이스를 신중하고 잘 보는 그런 클리닉이 좋은 클리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를 갖는 그런 클리닉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클리닉이 어느 병원이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들도 참 난감해요.
난임 부부들이 그걸 알기는 어렵잖아요. 저희들도 구별하기 어려운데. 근데 일단 그렇게 보겠다라고 손드는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병원이 되잖아요. 그런 의지를 갖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성공률은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요. 그래서 성공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공률이라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 성공률이 나에게 적용될 거라는 생각은 또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저희 병원에서는 5일 배아 이식하는 경우에 임신율이 70%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5일 배아까지 간 경우에 임신율이 70%이지 만약에 저희 환자 중에 5일 배아를 못 가게 되면 그 퍼센트지 안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율을 판단할 때는 되게 높은 수치, 저희 클리닉도 그러긴 하지만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클리닉에서 난임 부부에게 대하는 자세, 이게 더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놓치지 않을 건가, 내가 불편하는 부분은,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임신율을 보장하고 있는 건가, 보여주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선뜻 뭐 임신율 되게 높다 이렇게 가는 건 물론 그 퍼센티지 안에 들어가면 그 병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고령의 임신이거나 남성 난임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잣대로 임신율을 예측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은 난임병원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병원 선택이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